불가피할 경우는 규제도 일부는 유지를 하면서, 그리고 이거는 풀려요. 언제 풀리냐? 5년 안에 무조건 다 풀립니다. 이제 또 중요한 국토부 장관의 후보자의 방향성을 봐야 되겠죠. 이제 어제 나와서 이제 얘기를 이제 한 게 뭐냐면, 정치적 이슈가 된 부동산 강단 있게 이제 풀어 나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빨리 풀어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긴 했는데, 오늘은 이제 현실이잖아요. 현실. 아직까지 후보자가 이제 청문회도 해야 되고 하지만은 이제는 현실적인 얘기를 이제 조금씩 하는 거예요. 어떤 현실적인 얘기를 하느냐? 임기 기간 동안에 부동산 시장이 너무 흔들리면 안 되니까 불가피할 경우는 규제도 일부는 유지를 하면서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불가피한 상황, 뭐 법 개정이 될 수 없는 상황, 이런 걸 포함해 가지고 조금 같이 얘기를 했는데, 이 보시면은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투기 이익이 착각, 잘못된 신호인 안 줄 것이라고 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시장이 이렇거든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 8개월 만에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증가를 한 게, 외곽선은 하락 거래가 있지만요, 강남은 신고가가 일어났고, 지금 이제 전라도 일부 지역과 경상남도의 일부 지역들에서는 또 가격들이 또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거래량이 증가하면은 가격들이 뭐 이제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사실. 지금은 거래량이 없는데 가격들이 올라가는 이상한 시장이었는데, 정상적인 거는 거래량이 점점 커지면서 거기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나면서 가격들이 올라가요. 근데 이제 거래량이 증가했고, 이제 강남 중심지의 아파트의 매수 심리가 살아났고, 실질적으로 변곡점을 찍고 조금 가격이 둔화되는, 하락이 둔화되는 게 조금은 꺾였죠. 그래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대선 이후에 또 거래량이 늘고 매매량 하락이 멈췄다. 매매가 하락이 멈췄다. 이런 시장이니까 자칫 잘못해서는 이번 정부에서 과거의 정부의 어떤 부작용들은 생각 안 하고, 이 부작용이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오해를 크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부분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선은 이거를 급하게 하지는 않겠다라는 말을 이렇게 전해준 것 같아요. 중요한 건요, 여기 이제 보면은 재건축 신호도 안 주고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부분들도 이게 안 좋은 정책이다. 하지만은 놓친 부분이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전면적으로 폐지를 하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좀 폐지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몇 방의 조치로 예전처럼 주묵구구식으로 시장을 제압할 수 있다는 그런 오만함으로 이제 현실에 비현실적으로 접근하지 않겠다. 투기의 움직임들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풀지 않겠다. 특히 재건축은 시급성도 중요한데 신중한 접근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빨리 개선을 해야 되는 건요, 지금 임대차 2법이에요. 3법 중에서 2법은 반드시 폐지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단계적으로 하면은 이 과거의 부작용의 어떤 뭉치들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임대차 입법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이게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죠. 개정을 못 하니까. 하지만은 빠른 협치의 어떤 기술이나 정치의 기술을 활용해서라도 이거를 빨리 좀 정상화시키고 폐지를 시켜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제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임대차 입법도 폐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번 정부에서 조금 이해는 되지만은 가장 아쉬운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규제예요.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빨리 없어지고 빨리 풀어져야 되는 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요,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부작용은 상당히 커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과거 정권에서 옛날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사실은 이런 건요, 판교 테크노밸리 이제 지정할 때, 그럴 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해도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주거지가 아니라 어떤 개발지로서 땅 투기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도 그런 땅이 개발이 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지정을 계속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도심 한복판에 거래를 막는, 시장의 거래의 자율성을 막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요, 이게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강남이나 좋은 데만 그런데 왜 그러냐, 이게 파생이 되거든요, 밑에 시장까지. 그래서 보시면은 효과가 없고 부작용이 큰 이유는요, 과거에 토지거래 허가가 2020년도 6월 달에 지정이 되었죠.
그리고 지정된 이후에 한 6개월, 7개월이 지나니까 거래량이 급격하게 감소했어요.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거래만 안 되면은 이게 집값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떨어지기 아니라 스프링처럼 눌려 있던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가 스프링이 비집고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1년이 딱 지난 다음에 이제 압구정의 한양 아파트죠. 한양 8차 같은 경우는 직전가보다 18억을 점프했어요. 실거주 하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뭐 오랜만에 거래가 되니까 이게 가격이 눌려있던 게 뻥 튀겨지는 거예요. 직전보다 18억이 점프했대요. 이게 2021년 7월 달이죠. 이런 이제 스프링 같은 가격들로 이렇게 튀어지는 부작용들, 효과,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2022년 4월 11일 이 기사죠. 토지거래로 묶었지만 효과조차도 없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아파트 매매 시세 변동들은 압구정들이 21%, 그 다음에 양천목동은 9.8%, 얘는 조금 늦게 지정이 됐죠. 4월 달에, 1년 뒤 4월 달. 그리고 12%. 뭐,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된 이후에는 되려 규제가 있었지만은 거래는 다 안 되는 답답한 시장이었고, 가격들은, 답답할 정도로 높게 오르는 양상들이 일어났어요. 규제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규제가 계속되어도 가격은 뛰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서울의 잠실이나 압구정동의 압구정의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재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4월 27일 이제 돌아오는 4월 27일하고 6월 23일 날 각각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재지정이 되는데 이 재지정이 되는 거를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겠죠. 아마도 이거는 정책의 기조에 맞게 심의의 결과들이 나오니까 지금 상황이라면은 재지정이 될 가능성들이 매우 큽니다. 근데 저는 이게 효과가 없는데 이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정을 해도 가격이 오르고 지정을 하지 않아도 가격이 오른다면은 거래를 자유롭게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안정화될 수 있는 방향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를 없애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라는 저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효과는 없고 부작용만 있다면요, 이거는 빨리 풀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풀려요. 언제 풀리냐? 5년 안에 무조건 다 풀립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영원한 정책은 아니에요. 지금 단계를 밟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지정과 해제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요 5년 이내에 기간을 정해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5년이 넘어가면요 자동적으로 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래가 감소했고 스프링처럼 가격이 튀어올랐고 규제를 했는데 가격들은 압구정은 21%고 여의도는 12% 대략 뛰었고 뭐 이런 상황이라면은 저는 거래를 원만하게 해서 성장통이 있더라도 풀어주고 지속적으로 이거를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의 거래를 조금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저는 일시적으로 가격의 상승의 성장통이 있더라도 이걸 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는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뭐 이 강남 뭐 지금 잠실 뭐 청담 대치 뭐 이거는 제일 좋은 입지 아니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거래를 막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거래를 막잖아요. 그러면은 어디로 가겠어요? 반포로 가겠죠. 대치동으로 안 가면 어디로 가요? 개포로 가겠죠. 이게 풍선 효과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은 그 뭐 똑같은 원리예요. 분양가 상한제로 새 아파트의 가격을 좀 낮추고 새 아파트에 거래함에 있어서 거주 의무를 넣어버리는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니까 새 아파트에 세입자들이 들어갈 수 없고 매매를 할 수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그 주변에 이미 새 아파트가 되었던, 그러니까 재건축에 대해서 못 들어가니까 이미 새 아파트가 되었던 지역에 들어가거나, 그게 이제 가격이 퍼지면서 또 이제 구축 아파트로 가거나 이런 풍선 효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이 파동이 시작은 미약하고 하였지만은 이 나비의 어떤 날갯짓처럼 보이는 규제들이 파동을 크게 만들어가 태풍을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그 태풍이 전국으로 가격을 확산시킨 거예요. 물론 이거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산이 된 게 아니라 원인 제공도 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부동산이 강남이 올랐는데 내가 뭔 상관?
상관이 있습니다. 부동산은요 생명체처럼 비슷하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가격이 강남은 하나도 안 오르고 지방만 오르는 시장은 없고요. 지방만 가만히 있지도 않고요. 이게 돌고 돌면서 순환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급지의 거래 제한도 되게 위험한 규제 중에 하나고, 이게 빨리 풀려야 되는 이유도 사실은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렇게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